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영종도 브리핑 김광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월이라네요. 네. 근데 감옥에 급서 이제 조금 있으면 청탄절이고. 뭐 코로나가 있어도 세월은 갑니다. 1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가 없어요. 참 2020년 이게 숫자 어감은 좋은데 1년 지나면서 참 살아온 거는 별로 좋은 추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정 기자님께서 정 기자 브리핑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정 기자 브리핑에서는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 지금 인천시가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그 감염병 전문병원 네. 인천공항 인근에다 이제 짓자라고 하는 그 논의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재차 정부에다 대고 빨리 해달라.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으로 가고 감염병 병원은 가능하면 우리하고 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논의가 한때 있었는데 워낙에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감염병 전문병원이 만들어져서 좀 규모 있게 만들어져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또 공항 권역이 정말 세계적인 공항에는 반드시 또 그런 곳들이 있는 게 또 상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한때 그 인천에는 연세대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해결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박남춘 시장이 서울대병원 쪽도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영종도에 들어오는 것이 세브란스 쪽이 아니고 서울대병원 쪽의 어떤 공공성이 좀 강화된 감염병 병원이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정부도 더 미룰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이고 실제로 그 허정식 의원이 방역당국 쪽의 최고 책임자들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공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런 이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뒷받침되고 또 공항 어디쯤에 어떻게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는 내년에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인데 삼목항이 100억 이상의 소위 이제 어촌 누비비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좀 현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갖고 있는 땅들 거기 보면 그 쓰지 않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산책로라든가 멋지게 해서 공항에 이제 환승객들도 와서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있어요. 우리 이제 공항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속도로가 나면서 한옥문화센터가 이렇게 단절이 돼 버렸잖아요. 도스 노선도 끊기고 그렇죠. 굉장히 지금 엉색하게 되어 있는데 중구나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소위 영종도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산책로 기능이라든가 또 산목 어촌 뉴딜과 공항공사 땅을 활용한 환승객들을 위한 어떤 인프라 이거를 진행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도 좀 잘 듣고 거기 선살주택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살려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문화센터 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늘문화센터 회의를 가보니까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관광존을 좀 만들어서 거기가 탁 트인 곳이거든요. 바다 조망이 아주 좋은데 바다를 멋지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우리 생각은 창부 5단지 쪽에 코끼리 열차 같은 걸 하나 둬서 접근성 문제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우리 이제 그 하늘도시 주민인 우리 김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 오기 전에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구 쪽에는 아직 그 인허가 접수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흥주점이 하늘도시 신명 아파트 쪽 자연대로라고 하는 쪽에 이제 지금 짓고 있어요.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맨 땅이라고. 현재는 맨 땅이어서 경제총회 건축 허가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나놓고 보면
공항 신도시도 처음에 그런 유흥주점의 그런 사인들 있잖아요. 밤에 보면 불야성을 이루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항 신도시를 보면 거기는 여기가 무슨 유흥단지처럼 느끼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 검찰 쪽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그 찰나에 강력하게 공권력이 행사돼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 좀 질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중구청의 지금 현황상으로 보면은 이미 공항 신도시에서는 그런 유흥주점들이 몇 군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한우도시 쪽에서는 상반기에 주민들이 의견을 낼 때는 허가 절차가 진행이 될 때 좀 꼼꼼하게 따져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그 쉽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허가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주민 입장에서 방어를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정부 제2청에 민원으로 인허가 절차를 아직 밟기 전 상태, 맨땅 상태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그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보고 있기 반발이 때문에 되게 심해요. 공항 신도시 그 초기 사례처럼 주민들이 방어를 잘하면 어떤 그런 영향력을 좀 최소화시키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영만 카페에서 아주 뜨겁게 회자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소식 전해주셨네요. 딱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제3연휴교인데 12월 중에 착공식을 한다. 12월 중에요? 이달 중에 얼마 안 남았네요, 이달 드디어. 중에 착공식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공식 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 날짜는 안 되겠죠 정해져 있고요. 이번에는. 네, 날짜까지 정해져서 20 며칠이라고 네. 본 것 같긴 한데 올해가 가기 전에 어쨌든 네. 점을 찍게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꼭 끼고 또 이거 뭐라 하죠? 방탄막인가? 방탄막? 네. 비말 차단. 이날 차단용 막. 사실 왜 우리 올 초에는 영종도 브리핑을 코로나 때문에 좀 쉬자고 했었잖아요. 2달인가 3달인가 쉬다가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때보다 지금 훨씬 상황이 나빠져도 여기에 적응하면서 또 이런 방법을 세워서 또 네. 가니까. 네. 마스크는 이제 당연한 것이고. 구독해 주시는 네, 분도 이런 그새 것도 많이. 좀, 근데 늘고. 쉴 때는 쉬고 끝날 줄 알았죠. 그렇죠.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지.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바퀴벌레하고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는데. 산목 유딜이라는 이름이에요. 현재는 어촌유딜. 네. 어촌 그럼 유딜. 그거 산목하고 거기는 누가 그거 추진하는 거예요? 중구가 중심이 돼서 아. 해양수산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 추후에 이제 예단포항이라든가 네. 이런 쪽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중구청 입장입니다. 지금 그게 사실은 산목항 가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접근성이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놨어요. 좀 잘못 만들었어.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 신도시에서 도보로도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좀 네. 안전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자전거 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네. 제가 막 자전거를 넘어가려다가 도저히 건너다 보이는데도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이 어렵고 횡단보도도 네. 그러니까 차로 가면서도 아 저기야 하면서 한참 돌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굳이 그렇게 네, 이거는 예쁜 길을 네. 연말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내가 이만큼 예산 유치를 했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예산 유치가 되는데 영종 용유 쪽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막판에 이게 하나 툭 터져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이 산목항도 좋아지고 제3연육계하고 그 지하철도 또 연결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철? 하늘도시라고 하는 곳에 네.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역에서 제2공항철도 노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논쟁이 붙어 있는 9호선 이제 직결 노선이 들어오는 거. 근데 우리가 공항철도 쪽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항 신도시나 한우도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이 직장이라는 거예요. 인천시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이제 또 서울시의 애초에 계획이었으니 서울시가 전부 예산을 들여라라고 하는 거고 서울시는
우리가 조금 예산이 여력이 부족하니 인천시가 조금이라도 그 부담해라 이제 그런 논쟁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우리 연말 마감하는 의미에서 정 기자님 아주 이거는 대표적으로 올해 영종도에 좋은 얘기다 하는 거 하나 이제 소식 가장 주시죠. 큰 건 역시 지구적인 이슈였던 코로나. 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쪽 그 정부 기관 단지 쪽에 사람들이 와서 잠시 머무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이 되니까 호텔까지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그 격리 기간 동안 있다가 나가고 하는 것들 때문에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그 문제는 중구청이 적극 대응을 해서 이제 그 주거지가 가까운 호텔에서 사람들이 좀 빠져나간 이제 이런 상태이지만 감염병 전문 병원을 놓고 예전에는 좀 이거 우리 문제하고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천시나 또 우리 주민들조차도 이제는 감염병 구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또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감염병 전문 병원을 공항 권역에 그 세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고 여론의 흐름이 이렇게 계속 약간씩 좀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제3전육교도 이제 처음에 선거를 할 때 2020년 착공이라고 했을 때 과연 착공이 되겠느냐. 물리적으로 어렵겠다. 저거 정말 빌공짜 공약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착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은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창규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영종도 생활문화 정보를 김혜영 씨께서 1년 결산하는 의미로 정리해 주신다고요? 아니요. 저 혼자 오버했네요. 결산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다 시계를 타는 것이어서 약간 무의미해서 제가 오늘 연말이고 코로나 때문에 뭐 새로운 쓸만한 정보를 가져오지 못해서 아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시내버스 개편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안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반발이 있어서 불편한 시내버스 개편이다 라는 반발들이 한 달 동안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중구 구민들이 우리 영종도 사람들이 이런 걸 불편해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을 만났다는데요. 교통환경조정관 얘기가 이제 598과 598-1은 한정 면허라서 존치가 어렵다. 대신에 205번과 208번의 통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5번, 208번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205번을 타는 사람으로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205번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T2를 가고 이제 한낮에 9시 반부터는 208번으로 갈아타서 다른 노선을 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버스 노선이 그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은 9시 반에 나오면 205번이 그 버스 정류장에 없는 거예요. 그 그래서 좋은 말로 탄력적인 거네. 말은 탄력적이고 말은 근데 사람들이 다 그 그러겠는데. 부분에 관해서 애매해하는 거죠. 뭐 정실성이 T2를 가다가 없는 T1까지만 간대요. 그래서 알아듣기도 힘들었는데 아무튼 출퇴근 시간이 유독 여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잖아요. 1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데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탈 수 있는 버스가 약간 늦게 출근할 때는 못 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다시 통합을 해라.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고 인천투데이에서 올라온 소식을 보니까 영종 지역 주민 단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청원을 했나 봐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가서.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598 버스 대체 노선을 투입해 달라. 정확히 598 버스 노선율이 좋으니까 폐선시키려면 다른 버스 노선으로 대체해 달라. 또 202번을 타고 청라에 가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이 사실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새로 생긴 운북차고지 지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그러니까 운북차고지에서 출발해 달라. 그런 요구도 했고 205번 버스 노선 이원화 반대한다. 그다음에 이 수요응답형 아이모드 버스가 환승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요금은 조금 비싸게 책정된 것 고려해 달라. 진짜 여기
대중교통이 약간 불비한 것을 위한 개선 맞냐 이게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 인천시 버스 정책 관계자가 이 신문 기사에 이렇게 분명히 나왔어요. 그 12월 우리 31일부터 이 새로운 버스 개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내년 7월까지 다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래서 시민으로부터 접수받은 민원 같은 걸 모두 토대로 해서 다시 최종 개편안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이 신문 기사에 있길래 제가 갖고 오면서 인천시 홈페이지에 민원하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해서 갖고 왔거든요. 인천시 홈페이지에 민원 회원가입 하시고 민원 넣으시고요. 인천시 홈페이지 소통 제한 칸 들어가면 시민 청원 있고 또 들어가서 청원하기 들어가면 교통 분야에 영종도 이 시민 그러니까 버스 개편에 관한 청원이 몇 개 올라와 있어요. 거기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해서 필요한 버스가 훼손되지 않고 또 그 정확한 노선을 다닐 수 있게 한번 좀 의견을 피력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뭐 방치하지 말고 이미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고 계셔서 한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인천시 홈페이지에 민원 신청을 들어가시거나 소통 제한 창구를 들어가시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영종도 분들이 어떤 버스 노선을 희망하고 있는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12월 8일부로 안타깝게도 수도권이 모두 2.5단계로 강화가 됐죠. 그래서 야외 체육시설이 예전처럼 옛날에도 한 번 있었죠. 이런 강화된 단계처럼 모두 폐쇄가 됐어요. 하늘문화센터도 휴관이고 뭐 시설드 파크 그 풋살장, 족구장, 익스트림장, 전망대 이런 건 폐쇄됐는데 그냥 공원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그런 데는 그 예전에는 무슨 빨간 줄 이런 거 걸려져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공지사항을 들어가도 그런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풋살장, 족구장에서 여럿이 모여서 함께 뛰는 데는 폐쇄가 됐지만 가벼운 산책 코스는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걷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오시지 않도록 오시니까 그게 2m 거리두기가 안 되더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탐방로도 폐쇄가 됐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제 연말에 옛날에는 공연이 좀 있었는데 공연도 모두 폐쇄가 아니죠. 공연도 모두 안 하게 됐는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슬기로운 문화공연 하면 슬기로운 어떤 행동을 했겠죠.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지금 공연의 기회가 없어서 모두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중구가 이분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슬기로운 문화공연 1, 슬기로운 문화공연 2 이런 식으로 슬기로운 문화공연 4까지 유튜브에 게시를 한 거예요. 인천 중구TV 채널을 들어가시면 슬기로운 문화생활 4까지 게시가 됐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뭐 블랑엠, 국악인가요? 카키마잼, 조이트리오 그리고 국민엔젤스 앙상블 우리 우도권 음악회도 오시는 국민엔젤스 앙상블도 공연을 하고 합정역 5번 출구팀, 더치트랩, 더블리스 등 총 24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팀이 공연을 하고 인천 중구TV가 그것을 이제 게시를 해준다고 해요. 우리 동네 문화예술인들한테 소중한 관심을 주시는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과 이동 없는 연말 같이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뭐 올해 보면은 많은 형태의 어렵고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미래를 향해서는 또 다른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언택트라고 말하면서 이게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게 확장이 되고 당겨진 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번에 저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우리 우동꽃하고 영종도서관하고 해마다 왜 도시락 그 행사를 같이 했는데 이번에 왜 김선희 아나운서가 사회를 하시면서 안도현 시인하고 1253 밴드 팀하고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도 바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나가고 지금 영종도서관 하면 그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런 다 하잖아, 그죠?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갑자기 제가 네. 잘 갔다 왔고요.
재밌게 잘했어요 저는. 재미있었어요. 네, 이렇게 막혀져 있었고 마스크만 벗고 했고 이제 추첨된 10분의 관객만 그 중에 마스크를 한 명이에요. 벗고. 네. 뒷모습 봤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유튜브 그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채팅창도 활발했고 들어오신 분들은 다 만족스럽게 그 우리 동네 그 캘리그라퍼 선생님 나 그분한테 수업 들으려고 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맞아요. 상황인 건데 그분이 시를 막 적는 장면도 같이 네. 신선한 기획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요. 맞아요. 수화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이 잘 되면 또 이렇게 이런 시기에도 잘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런 문화 행사도 할 수 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선생님들도 요즘 줌 수업 하시거든요. 아이들이랑 다들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쇼맨십이 늘으신다. 그래서 할만해, 자기들 이제. 기법으로 다 유튜버처럼 하시고 교회 전도사님들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설교하잖아요. 할 때 그 쇼맨십들이 다들 늘어서 연기들이 다 느셨다고. 아, 고급한 문화 예술을 집에서 네.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은 확실히 있죠. 네, 맞아요. 네, 저희 불편하고 좀 답답한 면은 있지만, 네, 2020년 12월 영종도 브리핑 1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